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청년 아이. 네. 한민우 청년 자영업자 나오셨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너무 이제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청년단체 그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요즘 같아요. 단체 일하는 것보다 네. 자영업자라는 게 훨씬 더 성실하고 귀한 것보다. 왜냐하면 네. 기존에 무슨 사회운동, 정치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영업자로 그냥 간편하게 자영업자. 앞으로. 네. 자 이거 먼저 하나 먹고. 네. 이건 일본에 계신 회원님이 일본에. 네, 가끔 우리 별별 특강도 오시고 사무실 들르시는데 요 과자하고 이렇게 선물을 사오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네 덕분에 저도 이렇게 먹어봐요. 네. 아우 멋지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멀리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네. 추석에 떡 좀 먹었어요, 송편? 저는 이번에 특이하게 또 외가가 차례를 안 지내기로 했어요. 차례를. 네, 최초예요. 왜? 모르겠어요. 저희 외가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친가 쪽은 또 기독교 집안이라서 차례를 원래 안 지내는데. 내가 미국에서 삽니까? 아니요. 미국 분이세요? 아니요. 외가는 원래 이제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할아버지 이제 제사 날이 추석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 이번에는 그냥 추석은 건너뛰자 이렇게 해갖고 어차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추석 한 일주일 전? 그때 제사 열흘 전? 그때 제사를 지내갖고 그냥 이런 겸 저런 겸 해서 전에는 그것도 다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한 번만 하자 그래갖고 간소하게. 친가는 기독교 알아서 또 안 하고. 네. 그 좋죠. 그럼 장가가기가 조금 쉬워지겠다. 어떤 부분 때문에? 제사 안 지내니까.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워낙 또 친가 쪽은 교회 가라고 엄청 얘기하기 때문에 저 아주 교회 못 보내고. 교회 가서 교회 오빠 하면 장가가기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얄팍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죠, 사실. 얄팍한 게 아니라. 남자라면은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인연의 폭을 넓혀보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커뮤니티에 나가갖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아무리 많이 만나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일을 많이 할 때. 아직은 여유를 좀 부려도 돼. 이제 한 4, 5년 있으면 급해지겠지만. 네, 그래갖고 안 해도 되고. 이번 시간,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뉴스. 뉴스도 뉴스지만은 이번에는 추석이니까요. 추석이 남기고 간 것들 해갖고. 무슨 로맨스 영화 제목 같아요. 그쵸. 추석이 남기고 간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칼로리 아니겠습니까? 칼로리. 요새 이제 라디오라던가 TV라던가 송편 한 개의 칼로리가 얼마라더라. 송편 4-5개면은 밥 한 공기와 똑같다. 이러면서 이 추석 음식이나 설날 때도 마찬가지인 레퍼토리긴 한데 우리나라 음식들이 굉장히 고칼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칼로리 이제 추석 때 이 늘어난 뱃살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 관련된 뉴스가 또 요새 또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 나라의 추석 음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라 하면 또 댓글 달립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평양에 가서 정숙 씨가 또 저희 나라라는 말을 해가지고 또 댓글 지적당했거든요. 대한민국 추석 음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추석 음식이라는 게 왜 그러면 추석에 저렇게 많이 했느냐. 원래 이제 유교에 음식을 많이 한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과거에 공자 영화 같은 거 보면 고전을 갖다가 재현했는데 실제로 이 제사 지내는 거를 보면 음식 과일 몇 가지 그다음 생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옛날에 유교가 만들어진 시대에 이렇게 음식이 풍족해서 배 터지도록 먹고 상다리가 휠 정도로는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배부르게 된 게 언제부터라고 봐요, 한국 사람이? 살찌고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 연도로 보면 언제 정도부터? 1980년. 그렇지. 이제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배고픈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몸이 좀 비대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장님. 네. 아니, 사장님이라고도 불렀는데, 아, 진짜, 그때 당시에는 풍채가 좋다. 뭐, 이런 말로. 아니, 사장님, 저 풍채다. 아, 그때는 이제 이 다방에 가면 네. 이제 전화가 와요. 이제 손님이 앉아 있으면 다방 전화로 주로 약속을 잡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레지가 네. 다방에 일하는 아가씨를 그때 레지라고 불렀잖아요. 김 사장님 하면 이렇게 풍채 좋은 김 사장이 한 서너 명이로. 아, 김, 예? 모 사장님 하면 이제, 저희 하면 넌 다 풍채가 좋아,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70년대까지 배고픈 시대였다는 거죠. 60년대까지는 보릿고개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배고픈 시절에 정말 1년에 딱 2번은 잘 먹자. 그때는 뭐 대부분 공장에 다니거나 네. 몸으로 때우고 살았지요. 한국에 괜찮은 일자리가 별로 있었습니까? 아, 별로 없었죠. 네, 그런 시절에는 이제 그때 이 귀성 풍경 모르죠. 네. 몇 년생이에요? 제가 1984년생이니까. 참 84년이면 참 아우 우리 뭐 돌 던질 때 태어났네. 예. 그쵸. 근데 그때 이제 70년대는 명절 되면 이제 전부 공장에 다 많이 다닐 때는 네. 고향에 가는 게 이제 고향 가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 이발하고 또 모욕하고 또 옷도 한 벌 사 입고 네. 이래가지고 발발이 싸들고 가야 고향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부피가 크게 발발이 싸들고 가요. 선물 세트가 그래서 그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빼고 알맹이만 들고 가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발발이 싸들면 이만큼 되잖아. 그래가지고 기차에 고속버스에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뭐 나갔던 딸 온다 아들 온다 하면 또 역 앞에 터미널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야야 왔나 뭐 말라서 왔나 하면서 이제 그런 시절이니까 네. 그때는 1년에 2번은 잘 먹자. 그래서 이제 진짜 거하게 차려가지고 먹는 풍습이 생겼고 또 한국 사람은 상류층 모방 심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일수록 상을 잘 차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 하면서 이게 점점 커져 버렸던 것 같아요. 한번 커지니까 이제 그 뒤로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차례라는 거 자체를 그 네이버에다가 좀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자가 차차로 돼 있어요. 차자로. 그래갖고 봤더니 중국에서 이제 조상에게 차를 올리는 게 이제 차례. 그럼 다래. 네. 가문으로 하면 저 다래죠. 그게 포함돼갖고 그게 변형돼서 이렇게 뭐 주자가래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차례. 근데 이 지금 음식들을 보게 되면요.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꼬치 있지 않습니까? 꼬치? 산적. 꼬치에 보면은 단무지가 들어가고 햄이 들어가요. 근데 단무지가 뭐 저희 나라 전통 음식도 아니고 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많이 퇴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로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하러 그 단무지랑 햄을 넣는지. 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입맛 땡기긴 하는데. 한국의 그 스팸이 네. 지금 이 메일 중에 내가 원하지 않은 메일을 누가 막 보내는 걸 뭐라 해요? 스팸 메일. 자, 우리가 햄을 스팸이라잖아. 네. 스팸 메일이라는 게 왜 스팸이란 말이 나왔는가 하면 네. 이게 몸에도 안 좋고 맛도 별론데 막 흔하게 길에 깔리는 거다. 그 스팸 때문에 스팸 메일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팸이라는 게 미국의 이 한 통조림 회사가 네. 2차 대전 때 군인들한테 먹이려는데 다 상해. 배 싣고 가서 전선까지 가려면. 그리고 소련에는 그런 먹을 게 없어가 배를 쫄쫄 골고 있어. 그것도 미기 살리면서 전쟁을 미국이 치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돼지 고기 중에서 비계 부분부터 해서 안 먹는 부분. 그런 고기 또 뭐 다른 잡고기 등을 섞어가지고 방부제 넣어서 캔을 통조림으로 만들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군대에서 이제 2차 대전 마치고 전쟁 이겼다 집에 네. 가라 하니까 창고에 쌓여야지 스팸을 다 갖고 가라 해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군인 말고는 그때 처음 먹어봤다는 거야. 그때 먹어보니까 이게 맛도 없고 또 스팸이 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생으로는 못 먹잖아. 네. 아무리 전선이라도. 네. 구워 먹으면 독일군이 냄새를 맡고 저기에 미군 있네 하고 총 들고 온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스팸이 한마디로 이 정크푸드, 네. 악덕 음식으로 이렇게 쓰레기 음식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게 희한하게 빵하고나 서양 사람 식탁에는 잘 안 맞는데 한국의 쌀밥하고는 잘 맞는데 네. 한국의 고급 소세지가 깔리기 전에 네. 80년대에 스팸이 나왔더만 네. 시절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명절 때 처음에는 상류층에 선물로 주기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명절 때 보면 스팸이 네. 올해 2,600억 원어치인가 팔았대. 그 1년에 한 5천억 정도 팔리는데 네. 그 추설 설 때 다 네. 팔린다는 거예요. 그 고급 햄으로 나름 분류는 돼요. 요새 분위기 보면. 아니 근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한국은 스팸이 고급 그 음식이라고 명절 때 선물로 가느냐에 대해서 전부 고개를 갸웃갸웃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 제가 예전에 이제 추석 모임 때 그때 회사 다닐 때였는데 회사에서 스팸이 아니고 런천 미트가 나왔어요. 비슷한 거. 그 런첨은 이제 하급이고 네. 스팸은 그 중에서 또 상급이지. 근데 제가 그걸 해갖고 누구 그 친척 댁에 이렇게 줬어요. 그 세트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그걸 딱 드렸는데 런천 미트네 스팸이 훨씬 더 맛있는데 뭐 이런 반응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만큼 스팸이 지금은 약간 그 이미지가 많이 상승해서 옛날에 그 알고 있던 정크푸드 그것보다는 더 이미지가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한국 사람은 언제 처음 먹었냐? 이 미군 부대에서 50년대 후반부터 네. 군인도 별로 안 먹고 다 남겨.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쓰레기로 다 수거해가 깡통에 붙지. 그걸 밖으로 놓으면 분류해서 네. 이제 스팸을 넣고 찌개를 끓인 게 부대찌개가 된 거야. 네? 존슨탕. 맛있죠? 존슨탕.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때 먹어보고 이 꿈이 있는 꿈과 풍요의 나라 미국의 음식이다 해서 네. 스팸에 대한 환상이 머릿속에 남은 게 스팸이 이 고급 음식, 선물 음식으로 됐다. 추석 이야기하다가 스팸 이야기가 나와. 아니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 어쨌든 우리나라 그 전통 그 추석 음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고칼로리고 조금 이제는 저칼로리의 좀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건강식으로 좀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추석 음식의 기준이 없는 게 네. 제주도 가면 추석 음식에 롤 케이크나 그냥 케이크나 빵을 올려요. 제주도는 옛날에 가난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빵이나 케이크가 한마디로 비싸고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제주도 쌀도 없고 옛날에는 제주도가 육지에서 다 쌀을 수입해가 먹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러고 안동이나 경북의 산골에 가면 돈베고기라고 해가지고 상어. 네네. 그래 상어가 안 올라가면 또 안 먹어. 우리가 상어를 사람도 가끔 잡아먹는 상어를 네. 제사상에 올린다. 이게 이해가 돼? 사실 또 좀 비릿하다고. 네, 그렇죠. 저기 전남 신안이나 이런 데 가면 홍어 제사상에 올라가. 심지어 완도 가면 김도 올라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신토 불이해가 네. 외국산 과일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데 요즘은 또 외국산 과일이 고급이라고 또 올리는 집들도 많아요. 뭐 파인애플 올리는 집도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종교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쪽 이 어떤 유교문화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음식의 어떤 종류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저 뭐 정성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성도 정성인데 어쨌든 음복이란 걸 하잖아요. 또 그걸 또 먹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 음복이란 걸 하기 때문에 좀 이 음복은 결국에는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 아닐까 하면서 또 추석에 남긴 것 중에서 하나가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제 갈등. 그 예를 들어 뭐 정치 문제라던가 가족 간에 뭐 또 이제 애를 뭐 하나만 낳은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애를 하나 더 낳아라. 뭐 시부모님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넌 왜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했니? 라고 하면서 추석이 남기고 간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갈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하도 언론이 많이 보도해가 네, 그렇죠. 좀 진부하게 찍은 이야기. 한번 쓱 훑어서 보자면요. 뭐 정치 문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또 남북 정상회담 이게 또 같이 껴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창원에서는 김모 씨는 이번 추석에도 친척 간 정치 문제로 설전이 벌어져 머리가 아팠다. 지난 설에는 잠잠했지만 최근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이슈가 되자 어김없이 식사 자리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라고 하면서 모 씨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옆에 있던 또 다른 친척은 북한에 퍼주기만 하는 그런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과거에도 속았는데 또 속을 게 뻔하다며
비판했다. 30분 넘게 이어진 논쟁에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식사를 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진부하지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네. 기자가 저렇게 남 집에 밥 먹다가 싸운 이야기를 가족 친척끼리 진짜 지는 추석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남 집에 가서 녹음기 갖다 대놓고 네. 실제 하는 이야기를 그런 거냐 안 그러면 자기 집의 이야기냐 안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쓴 이야기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뭐 추석 스케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투적인 이거 네. 방금 이 완전히 상투적인 이야기거든. 네. 그러니까 뭐 김모 씨 몇 살 해가 모시니까 확인도 불가능해. 예? 그렇다고 실명을 쓸 수도 없어. 쌈한 이야기를 집구석에서. 그리고 또 물어보자니 취재원을 보호하겠다고? 그럴 거. 그래서 나는 이런 진부한 이런 네. 한마디로 지어내거나 실제거나 별 관계도 없고 네. 의미 없는 이야기들은 언론이 좀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뭐 이런 집안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중간에 정치 문제로 이렇게 싸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얘기를 최대한 자제하고 그리고 더 품어주고 양보해주면은 결국 나중에 크게 먹거든요. 크게 먹기 때문에 양보하는 사람이 크게 먹는다. 뭐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줄 수가 있고. 나는 저기 싸움질을 좀 해야 된다고 봐. 싸움질이요. 아니 저거 뭐 북한에 이렇게 나라를 갖다 주겠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 추석에 가족 간의 화목이 우선이야. 뭐 나라가 살아야 가족 간의 화목도 유지되는 거지. 네. 무슨 뭐 나라가 사라지면 네. 가족 간의 화목이 뭐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어른들이 네. 자식들이 생각이 이상하고 하면 불러다가 진짜 이 깃방망이가 예? 벌게지도록 이렇게 혼도 내고 이런 논리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뭐 자식들이 나한테 용돈 주는데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뭐 자식들이 용돈 끊을까봐 겁이 그렇게 하니까 한국이 아래 위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찌 되겠나? 전부 다 어찌 되겠나? 별 문제 없다. 낙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못을 받겠다. 이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정도면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경험과 또 6.25도 경험하거나 또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고 북한의 실체에서 아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다라고 추석이라도 좀 사람 만들어야지.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내일이 아니고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빠져버리면 손은 누가 켜나? 저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슬쩍 떠봤어요. 이번 최저임금. 사실 제일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번 문재인 정권의 저는 정책 중에 핵심이라고 봐요. 이 최저임금을. 갖고 슬쩍 떠봤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안 좋다는 거는 반증이 됐고 그때 저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문재인까지는 언급을 하진 않았죠. 문재인까지는 언급한 최저임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끝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에 또 이 시청자분들도 가족분들 다 만나봤을 텐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얘기해 보셨다고 한다면은 예, 굉장히 그 경제적인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거를 이번 가족 모임 차례 이 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난 최저임금은 이제 그 전부 다 벼락을 한 번씩 맞았고 네. 최저임금보다 한 서너 배 더 타격이 큰 게 주 52시간이라고 봐요. 네네네네. 지금 기업별로 저녁 6시만 되면 무조건 불 끄고 내라 그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내 월급은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하고의 묵시적 합의하에 네. 주에 야근은 몇 시간 더 하고 또 주말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 가지고 월급이 본봉보다 네. 한 150, 200, 많게는 100, 적게는 100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거의 다 빠지다 보니까 월급이 이제 진짜 본봉
플러스 알파 약간만 남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회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야근해야 될 일을 이제는 6시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집중 근무 시간을 정해가지고 10시 반부터 점심시간 가운데 끼고 한 2시까지는 네. 일어서지도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이빨 닦으러도 가지 말고 네. 하품이나 기지개도 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일을 하라 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스마트폰을 본다 하면 곧바로 불러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회사들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네. 10시간, 11시간을 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회사가 짧은 시간에 월급은 더 작게 주고 노동 강도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자,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 주로 이건 화이트 칼라에 주로 해당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급은 작아지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또 신도시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적당히 회사에서 한 2시간 더 하고 밥 먹으면 그때는 차가 어느 정도 빠져서 한 8시라 8시 반쯤 출발하면 네. 한 30분 만에 도착하는 예를 들자면 김포 신도시 같은 데가 이제는 6시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시에 가면 막혀서 2시간 걸려서 집에 가면 내나 비슷하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PC방이 제2의 호황을 맡고 있다. 왜 호황을 맡고 있냐면 집에 가기 싫어가. 아니죠. 정해진 업무 시간 안에 업무를 다 처리를 못하고 그 회사 내부 시스템적으로 PC가 자동으로 전원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다니는 곳들은 이제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서는 PC를 사용할 수 없으니 회사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가는 거죠. PC방 가갖고 남은 업무를 하는. 그래갖고 PC방이 지금 또 제2의 호황이다. 가면 또 이거 그 식사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또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니, 월급도 줄어들고 노동 강도도 세졌는데 뭔 PC방까지 가서 밥까지 사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적당히 말이죠. 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간의 대기업들이 네. 이게 주 52시간 근무로 무슨 뭐 기사들이 뭐 2명을 쓰던 게 3명을 써야 되냐. 네. 뭐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실제로 뒤로는 웃는다는 거 아니야. 왜? 일은 똑같이 시키고 월급은 엄청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면이에요. 무슨 뭐 정경련 무슨 경총 이런 데서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뭐 애로가 많다 이랬는데 요즘 어필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징계도 안 해. 1년인가 유예됐잖아. 처벌이. 그런데 전부 그냥 주 52시간을 다 도입한다. 이게 월급 주는 사람이 신속하게 반응한다라는 거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응해요. 지금 빨리 해놔야 나중에 되돌아 안 간다고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얼마나 절약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거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거냐, 주 52시간. 이 주 52시간에 대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정말로 기업가들이 이게 불편하냐. 그게 아니고 웃고 있다. 일부에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긴 또 거기대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대다수는 웃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일선 뭐 화이트 칼라뿐만 아니라 블루 칼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마트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 적은 노동 시간에 그 정해진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근데 또 이 추석에 나 지금 근로 환경이 너무 힘들어졌어 또 이런 얘기를 하기가 또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다들 힘들어하는 거는 딱 보이는데 그냥 또 오랜만에 만나는데 너무 자기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 얘기도 잘 안 하고 가는 것 같고 뭐 추석이 남긴 풍경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추석 갈등 아까 저희가 이제 그것도 또 이 상투적인 매너. 네 이혼 신청서가 평상시에 2배다. 뭐 추석 이후 열흘간 이혼 신청서가 뭐 2배다 하면서 뭐 이제 보통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잖아요.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2016년 접수된 이혼 신청은 108,880건으로 하루 평균 298건이다. 반면 설날과 추석 이후 열흘간은 하루 평균 577건으로 이혼 신청이 평상시에 2배에 달한다. 근데 이게 추석 연휴가 네. 우리 어릴 때는 하루 놀았어. 네. 네? 구정 때는 구정을 인정 안 해가지고 신정 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신정에 1, 2, 3일 날 놀고 네. 이 구정을 이 옛날 구섭이다 해서 네. 구정 때는 학교에 가 설에는 네.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도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래 있다가 한 2-3시간 하고는 막 가라 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거지. 네. 그럼 학교 갔다 왔다고. 그러면 애들도 전부 마음은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맛있는 거 이 생각만 하지. 근데 추석은 처음에 하루 놀았어. 근데 이제 공장들이나 직장들은 앞에 이틀 해서 뭐 한 이틀, 사흘 정도 놀았지. 근데 언제부턴가 추석이 이제 공식적으로 기본 3일 연휴가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추라고 해가지고 하루 놀아. 네. 그런데 중국은 그냥 전병 먹고 하지. 귀성은 잘 안 해. 가까운 사람끼리 그냥 친구들끼리 먹고 이렇게 하고. 일본에는 양력 8월 15일을 써요. 일본은 음력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8월 15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봉절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봉. 네. 그런데 일본이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양력을 채택하면서 음력은 아예 없어요, 일본에는. 네. 그러니까 그냥 8월 15일을 일본 사람들 고지식 하잖아. 그 더운 한여름에 8월 15일을 오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는 공장이나 공무원은 출근하는데 이렇게 민간 직장들은 그때 전후로 한 2-3일을 놀아요. 오봉절에. 네. 근데 한참 더운 8월 15일 날 온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추석이라는 게 음식이니 스트레스니 이런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국적으로 좀 분석해야 된다고. 한국은 축제가 없는 나라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은 그 오봉절에 마쓰리라고 해가 지방별로 다 축제를 해요. 온 동네 사람이 모여와가지고 각종 이렇게 퍼레이드나 행사 이런 걸 해요. 일본에는 그래도 축제가 동네마다 해요. 중국에도 보면 설이나 이럴 때 용춤 추는 거 봤지요? 네, 그죠. 용춤 추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는 옛날에는 우리 뭐 이 설이나 대보름에 꽹가리라도 두들고 다녔는데 한국에는 거의 이 1차적인 사회가 해체돼 버리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추석이나 설도 없으면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은 전부 고립되고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네. 그나마 이제 추석 설도 놀러 해외로 여행 가는 날이에요. 몇백만 명씩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내면의 상처를 서양 사람들이 왜 축제를 하는 줄 알아요? 축제는 귀족이나 왕도 없이 전부 가면 쓰고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막 과일도 던지고 네. 욕도 하고 막 왕도 욕하고 그걸 봐줬다는 거 아니에요. 영주도 욕을 하고 그 스트레스 푸는 거거든. 억눌린 부분에 계급 사회에서. 그래서 서양에도 축제가 있고 일본에도 축제가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한국에서 축제가 없어진 사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산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면으로 골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 추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밝게 재밌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즐기자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추석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8년의 추석 딱 이렇게 들으면은 그 뉴스부터 아무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석 연휴 취업이나 건강을 비관해서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아, 이번에 보니까 차 네. 안에서 뭐 4명인가 뭐 네. 자살 시도하고 또 모텔에서 또 하고 네. 몇 건이 있더만요. 지금- 젊은 애들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네. 집단 자살을 시도한 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뉴스를 하나 뽑았는데 이게 나이대도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취업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하지만은 이 나이가 많으신 고흥군 과영면 야산에서 71세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마을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숨진 B 씨가 발견된 장소는 부모님 묘지 인근으로 우울증 약 등이 함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4층에서 C 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C 씨가 추락 직전 부모와 말다툼을 했다는 가족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추석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이 많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추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차가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외관상으로 볼 때는 뭐 다 네. 상처를 안고 살겠지만은 네. 행복해 보일 때 자기가 불행하다라는 자극이 네. 더 많이 느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참아오던 충동을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 주변에 있는 아는 동생들도 그렇고 그 한동안 그 이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고향 시골 뭐 이런 데 안 내려가더라고요. 몇 년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왜 안 내려갈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제 약간 젊은 층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딱 보면은 지금 막 그 무슨 뭔가 자꾸 조언하려고 하고 그냥 이게 너무 그런 그 분위기가 그냥 막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만은 막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고 너가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거고 사회는 또 녹록지가 않고 공직 사회는 어떻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그 고향이나 시골에 안 내려가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제 마치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한국 추석에 온 가족들이 막 사촌, 팔촌까지 다 모여서 수십 명이 있는 이런 모습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네. 외국에 몇백만 명 나가고 그 다음에 뭐 갔다가 그냥 밥만 먹으면 갑니다 하고 올라와 버리고 네. 직계 가족 외에는 요즘 무슨 친척집이라고 제사 지내러 잠깐 갔다가 가거나 또 안 가기도 거의 안 가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서 무슨 대가족이 거의 해체되어 가는 시점에 네. 또 이것도 굉장히 진부하고 상투적이야. 청년들이 가면 뭐 이모가 와서 그러고 고모가 와서 그러고 무슨 삼촌이 와서 그러고 진짜 이모 고모 삼촌이 남 집에 조카를 걱정해 가지고 야야 하는 그런 조우라도 잘 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 5,100만 명 중에서 몇 프로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옛날에 무슨 개그 콘서트 같은 데 보면 뭐 TV에 나오는 너무나 상투적인 장면. 네네네네. 이 언론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석 때 무슨 잔소리, 추석 때 무슨 싸움, 이혼이 굉장히 진부한 상투적인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네. 이 추석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국가적으로 좀 이 스트레스 많은 일상을 성화시켜가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거냐. 네. 사라져가는 공동체가 이게 자꾸 사람을 자살을 하거나 고립시키는 원동력인데 그걸 갖다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기자들이 내야 되는데 기자들이 대부분 기사 쓰는 사람 20대, 30대일 건데 네. 이런 거 쓰는 사람은 네. 기자들 중에 제일 쫄따구들이 쓰지. 그런데 이게 또 부고기사하고 부고기사 신문사에 보면 네. 진짜 상투적이잖아. 향년 몇 세가 지병을 어느 병원에서 별세했는데 뭐 유족으로는 무슨 장남 그거 똑같이 쓴다. 제가 그러면은 그래갖고 상투적이지 않은 제가 직접 준비한 그런 주제를 하나 또 가지고 왔죠. 아, 그런 게 너무 있어야지. 상투적일 수도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추석 선물 많이 하시죠? 추석 선물 굉장히 많이 주고받으셨을 거예요. 자, 제가 직접 스크린샷 해온 이게 직접 스크린샷 해온 건데 보시면 이게 중고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는 글들인데 추석 선물 세트 신선하지 않습니까? 거의 언론에서 안 다뤘을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추석 선물 세트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고나라에 몇 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새벽에 이제 검색을 한 건데 한번 읽어봐요. 네, 뭐 LG 생활건강 추석 선물 세트 미개봉 새 제품 팝니다. 택배 포함 4만 원. 뭐 그러면서 추석 선물 세트 일괄 싸게 팝니다. 동원 참치, 리챔, 오뚜기 참치, 참기름, 모구촌 뚝심, 추석 선물 정관장 에브리타임 로얄 트래블 에디션 교환권 팝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상투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추석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추석 선물이 이 중고나라에 이렇게 제가 직접 이거 어저께 검색해 갖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고받는 선물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참 어떻게 보십니까? 그 거래가 되는 것 중에 네. 특징이 뭔가 하면 네. 주로 내구성이 있는 네. 통조림, 네. 뭐 기름, 네. 비누, 샴푸 뭐 이런 거 주로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지 무슨 뭐 생과일이나 네. 무슨 뭐 저 생선이나 뭐 육고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육고기는 아닌데 이제 뭐 이 건강식품 위주죠. 건강식품이야 뭐 썩지는 않으니까. 프리미엄 노니 농충액 농이 네. 논이라고 해갖고 논이 가루 네. 있죠. 70ml 30호 미개봉 새 상품 2박스 뭐 이런 식으로. 자 문제는 네. 그러면 이런 것들 이야기는 얼핏 들었는데 네. 추석 선물을 중고 거래에 바로 올린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팔면 네. 가격이 좀 얼마예요? 한 뭐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네. 이 수준일까요? 대부분이? 네. 근데 이게 근데 그건 자기한테는 필요 없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얄팍하게 이게 받을 때는 또 분명히 엄청 좋아하는 척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다는 그럼 중고나라에 팔면 네. 원래 그 시세 몇 프로로 팔아요? 시세의 한 80%.
그럼 5만 원짜리는 4만 원에 팔아. 네, 그 정도. 그 정도. 그리고 택배비까지 네. 포함해서 80%지. 네, 그쵸. 사는 사람도 거기서 네. 뭐 슈퍼 가거나 마트 가서 파는 거하고 비슷하면 거기서 네. 사지. 기분 나쁘게 찝찝하게 왜 남 받은 거를 네. 거기서 사겠어. 싼 맛에 사지 그러니까 않겠어? 이제 중고나라에서 주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미개봉. 개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완전 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참 이 씁쓸한 어떻게 보면 2018년 대한민국 이 추석 선물의 현실이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주제다. 신선하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 아마 한 번도 안 달아봤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이 추석 선물을 그 고르실 때나 이럴 때 상대방한테 좀 필요한지, 진짜 이거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좀 추석 필요하지 선물에 않을까? 이 편지를 하나 넣어가. 네. 중고나라 팔면 죽어. 그쵸. 응? 딱 그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좀 씁쓸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거 해가지고 3만 원, 4만 원 챙길 정도로 그만큼 평범한 네. 사람들의 삶이 네. 그래도 선물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 영 진짜 서민층이나 이 빈곤층은 이런 선물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그나마 이제 뭐 직장도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선물을 받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선물을 또 팔로 내나. 네.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 사람들이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라도 안 이럴 건데. 지금 저는 선물을 못 팔겠던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네. 경제 상황이 팍팍해지니까 그거 네. 팔아서라도 한 2, 3만 원, 3, 4만 원 해서 네. 뭐 애들 우유값이나 보태든지 뭐 이러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라 봐요. 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낸 선물들, 무심코 보낸 선물들 이렇게 지금 거래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하실 때 진짜 이 사람이 내가 선물을 할 만한 대상인가부터 해갖고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 품목인가. 너무 이제 선물 세트라고 해갖고 꼭 그 박스 가게 이렇게 캔 딱딱 이렇게 그리고 식용유 뭐 이런 것만 또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추석 선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저기 뭐 이 중심가에 네. 백화점도 있고 극장도 있고 이런 네. 동네 앞에 가면 구두방이 있어요. 네. 그 구두방에 가면 상품권. 추석이나 이런 데 들어온 상품권을 네. 좀 80%, 뭐 70% 가격으로 사잖아. 아니, 그 신세계 이마트가 제일 비싸고요. 제일 비싸요. 그것도 네. 가격이 다르는가? 94%까지 이제 아, 그래? 네, 제가 알고 있는 데 중에 좀 괜찮은 데는 94%까지 이렇게 환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품권도 들어오면 거기 갔다. 그럼 그 사람이 파는 가격은 네. 훨씬 낮을 거 아니야. 최근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려고 상품권을 엄청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이게 환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씁쓸합니다. 이 추석이 남기고 한 네. 이게 뭐 것들이 아니라 네. 찌꺼기들 찌꺼기. 이렇게 표현해야 될 정도인데. 추석 찌꺼기 괜찮은데요? 근데 참 이게 다음이 추석이 남기고 간 네. 참 이 좋은 풍습 이런 식으로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